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넘었습니다. 사고 이후 NC다이노스 홈 경기는 중단된 상황에 재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 짚어봅니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창원시가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게 됩니다. 지난 15일 야외 수업 중 장애아동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장애아동 인솔 의무 이행을 조사 중입니다. 의령군은 임진을 한 당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곳입니다. 이번 주말 이 의병을 주제로 한 제50회 홍의장군 축제가 의령 군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창원 NC파크에서 3층 높이 외벽 구조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사고 후 NC다이노스의 홈 경기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영 기자,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창원 NC파크 사고 수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고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흘렀지만 사고 책임 소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경찰은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통해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명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가수가 합동 감식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형 산불 현장 감식과 겹치면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NC다이노스 일부 경기가 취소됐고 현재 홈 경기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NC다이노스 홈 경기는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홈 경기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NC다이노스 측은 현재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보완과 수정을 통해 홈 경기 재개 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토교통부를 거쳐 지자체와 KBO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만큼 경기 재개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NC다이노스는 애도 기간을 갖기도 한 데다 대체구장을 찾지 못하면서 모두 7경기가 취소됐는데요. 지난 11일 롯데와의 경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홈 경기를 치렀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삼성과의 경기는 아예 홈 경기 일정과 원정 경기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또 29일부터 치러지는 기아와의 3년전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더부살이하며 올 시즌 NC다이노스 경기가 홈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홈 경기 중단에 대한 야구 팬들과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 창원 NC파크 인근은 썰렁합니다. 홈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뿐인데요. 여전히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하얀 국화꽃과 추모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고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안타까운 마음 가득이라고 전했습니다. 홈 경기 직관에 열망했던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홈 경기가 취소되자 실망감과 함께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 결과를 촉구하는 한편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경기가 연기되더라도 명확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홈 경기를 열망하는 팬들도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팬들도 모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한마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전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창원시가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원시는 어제부터 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고조사위는 창원시와 시설공단, NC다이노스 등이 참여한 합동대책반에서 시행해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게 됩니다. 어린이집 야외 수업에 참여한 장애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A군은 지난 15일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 교사의 인솔하에 진주 남강댐 근처 수변 산책로로 야외 수업을 나갔습니다. A군은 야외 수업 중 갑자기 사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의 수색 끝에 1시간 만에 산책로 인근 호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야외 수업에는 교사 7명이 참여해 A군을 포함한 장애 아동 12명을 인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장애 아동에 대한 인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홍위 장군으로 불리는 곽재우 장군이 활약했던 의령입니다. 의병의 발상지인 의령에서 의병의 어를 기리는 축제가 한창인데요. 올해로 반세기를 맞은 홍위 장군 축제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령군 충익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홍위 장군으로 이름을 떨친 곽재우 장군과 희하 17장령, 의병을 모신 곳입니다. 사당에서는 의병장 후손과 군민 등이 모여 추모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지역 의병들의 어를 기리는 홍위 장군 축제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홍위 장군 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의병훈련소와 조선 저작거리 제야를 비롯해 의병 출정 행진과 미디어 아트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잘 몰랐던 시골 의병 의령이라는 도시가 함부로 못 보겠다. 그 전부 다가 메리트가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곽재우 장군과 의령 출신 선비들의 삶의 흔적을 재조명하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의병 박물관에서는 곽재우 유물 진품전과 의령 선비의 삶을 기록하다 등을 열어 의병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반세기 동안 의령이 지켜온 의병 정신을 재미와 의미를 다잡는 축제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13개의 주제별 대규모 의병 출정 퍼레이드와 당당한 발걸음으로 또 세상을 밝히는 횃불 행진 역시 홍위 장군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우리 홍위 장군 축제장을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들도 의병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의병, 과거와 현재의 만남, 나도 의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홍위 장군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거창 사건 등 관련자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유족들의 오랜 수고를 해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한 여야 4당 24명의 의원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에 제정된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추모공원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할 수 있지만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과 보상은 법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장장 149시간 동안 경북 5개 시군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산불이 꺼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인명은 물론 드넓은 산림과 수많은 건물 등이 불길에 휩싸였는데 산불 진화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한 피해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물론 지역 축제까지 취소되며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떨까요?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대만 해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은 하회마을.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문객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60만 명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다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산불 전후 한다면은 산불 전보다는 많이 좀 감소를 했죠. 저희들 마을에 이제 오시는 관광객 수로 본다면은 전체 한 50% 정도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산불이 확산하며 한때 열차는 물론 주변 고속도로와 국도마저 차단되는 바람에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끌어다니는 흡입력이라고 할까? 그때 여기를 올라왔더니 그날 저기 열차가 풍기까지밖에 운행을 못한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해가지고 못 왔습니다. 경북에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3월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상황은 마찬가지고 이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청송 주황산과 달기 약수터 등 유명 관광지들이 피해를 받고 무엇보다 지역 축제가 사라진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올해 3월 한 달 동안 축제나 행사장에 방문한 인원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81.5%나 감소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군에서도 3월 대표 축제인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지역별 봄꽃 축제 등 4월에도 경북의 수많은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을 지역 경기 회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을 찾아 봉사를 하고 여행을 하는 철도 관광 및 기부 여행,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 상품을 함께 운영하는 한편 숙박 할인 쿠폰 발행, 온라인 관광 상품 할인 판매 등 전국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지는 관광 부진의 어려움마저 겪고 있는 경북. 우리 모두의 소중한 관심과 방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역대 최다인 50만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올해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부산 방문 관광객 중 대만 관광객이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최근 대만 현지에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홍보를 위한 소비자 행사를 열고 한 대만 B2B 관광 콘텐츠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만 관광객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불꽃축제와 부산 록페스티벌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올해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목표인 3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8일 강서체육공원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회와 어린이 체험존, 장애인 시티투어 체험 등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장애인의 날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는 날이라며 차별 없는 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행사가 김해 학생체육관과 연지공원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마련됐으며 장애인식 개선과 상호 이해,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시라며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